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어제 밤 사이에 주식시장에 무슨 일이 있을까? 아침 새벽에 수영장 가는 길에 스마트폰을 딱 펼쳤더니 미국 증시가 정말 크게 하락했습니다. 3% 넘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자, 하루 이틀 전에 G20 회담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휴전으로 가면서 일단 마음을 놓였던 것이 불안감으로 바뀌었던 그러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오늘 주식시장에서 한국 증시와 아시아권 증시가 매우 강하게 선방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어제 미국 증시가 왜 그렇게 하락을 했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을 임박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투자 심리에 불안감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보통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과 단기 금리인 2년 국채 수익률, 이렇게 두 개의 장기 금리, 단기 금리 차이를 비교를 해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게 되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은행 예금에서 예금을 가입할 때 만기가 긴 예금 상품은 만기가 짧은 것보다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기가 짧은 게 장기 금리보다 높아졌다, 수익률이 높아졌다, 금리가 높아졌다 한다면요, 이거는 무언가 경기에 불안한 시그널이다 라고 해석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출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예금을 가져와서 대출을 발생시키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혹은 단기금리로 돈을 끌어와서 초장기로 자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소위 역마진이라고 하죠. 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출을 줄이면서 시장에 자금이 줄어드는, 돈이 안 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과연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 시나리오가 이제 현실이 되었을 때 과연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대로 그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날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요, 지난 8월 10일자 저의 증시 토크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번 계속 수시로 다루었고, 작년 연말 증시 토크에서도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하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어쨌거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역전되는 순간 이제는 아비규환이 펼쳐진다, 제2의 IMF 사태가 온다라는 등등등 매우 비관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지난 8월 10일자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을 단순하게 경기 하강 시그널로 볼 게 아니고 일종의 시한폭탄으로 새롭게 해석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했고,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요 글을 끄집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나쁘다, 안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익히 경제 뉴스와 여러 칼럼니스트들의 글을 통해서 뇌리에 각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순간 시장이 무너지고 경제가 파탄나고 증시도 무너지는 것처럼 눌리는 순간 펑 터지는 그런 폭탄처럼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시한폭탄에
버튼을 누른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후에도 미국 증시, 한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생각보다 긴 시간 상승 추세를 이어간 케이스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2000년대 중반 상승장, 여러분들 모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엄밀히는 2003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횟수로 5년 상승장이었죠. 자, 그때도 경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미국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했고, 장단기 금리차가 2005년 12월에 발생되게 됩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2015년 12월에 발생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좀 더 노골적으로 나타날 것은 2006년 1, 2월. 이거 날짜를 잘못 얘기한 것 같네요. 2005년 12월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첫 번째로 발생되고, 2006년 1, 2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제법 긴 기간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증시 분위기 약세장 나타났고요. 그리고 경제신문, 경제 매체들 이제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그런 식의 뉘앙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순간부터 무너져야 되잖아요. 안 그랬습니다. 자, 우리 기억을 되돌아봐도 2007년 12월까지는 계속 상승장이 지속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역전되고도 2년 동안 상승장이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이죠. 자, 2년 어떻게 해석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후에 2년 뒤에 어쨌거나 일이 터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뭔가 사람들에게 시그널을 던지는 엄청난 그것이다 라고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그때 강세장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강세장이 무한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으로 인식을 바꿨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지만 잊혀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후에 초강세장이 이어진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자,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2000년대 중반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후 2006, 2007년 화려한 랠리 쫙 이어졌고, 중국 증시는 말도 할 수 없이 엄청난 상승세가 있었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도표로 한번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98년 6월에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었습니다. 여기 콕 하고 살짝 내려왔는데, 빨간 점을 찍어볼까요? 이렇게 콕 하고 내려왔는데, 요런 거 보면요, 마치 이거 같아요. 그 느낌이, 우리 초밥집에 가면 간장에 초밥을 살짝 탁 튕기지 않습니까? 튕기듯이 살짝 묻히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듭니다. 요 장단기 금리차 도표를 볼 때마다요. 자, 어쨌거나, 자, 1998년 6월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그때 바로 경기가 위축이 됐느냐? 증시가 폭락했느냐? 그게 아니고, 1999년, 2000년, IT 버블이라는 화려한 랠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는 99년에 한꺼번에 펑 터지고요. 엄청났죠. 그리고 88년 연말에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는데, 89년에 한국 증시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이후에 10년간의 장기 초강세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78년에도 한번 이때 역전이 됐어요. 이 당시는 이제 금리가 정말 엄청나게 급등락이 있던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 연준 의장이 볼 폴커 연준 의장,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린 분이시죠. 자, 이분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확 정말 세게 올렸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는데, 오히려 그 전에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이미 증시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요 시기 때 증시가 오히려 상승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아주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후에 뭐 경기 침체나 이런 게 오지 않았느냐? 왔습니다. 예. 자, 위에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 회색으로 반전된 영역들이 있어요. 간간히 자료 중에 이렇게 회색으로 반전된 영역들이 있는데 요 영역들을 보시면요. 이게 공식적인 미국의 경기 침체 시기입니다. 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한 1년 정도 내지 2년 정도 뒤에 공식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고요. 그 즈음에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했죠. 자, 그런데 그 시간이 1년에서 2년이 흐른 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증시가 엄청난 화려한 랠리가 나타났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12bp까지도 떨어졌으니까요. 단 한 번의 금리 인상만으로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자, 뭐 분위기에 따라서는 올해 안에 역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자, 이것을 보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일각에서는 뭐 제2의 IMF 사태가 올 거다, 뭐 경제가 파탄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대요. 제가 볼 때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된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경제가 꺾이는 게 아니고 일단은 시한폭탄이 눌려진 상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한폭탄. 우리 뭐 옛날도 아니죠. 뭐 어떤 영화들, 액션 영화들 보면 꼭 악당들이 시한폭탄을 탁 누르고 어디론가 도망가잖아요. 그런 시한폭탄을 딱 눌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1년 뒤에 혹은 2년 뒤에 터질 수도 있고 조금 빠르면 수개월 뒤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 설레처럼 1, 2년 동안에 엄청난 강세장이 만약에 찾아왔다. 뭐 꼭 그렇게 된다고 할 보장은 없지만 예전 설레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법 많이 2000년대 중반 그리고 99년 IT 버블. 자, 만약에 그런 일이 찾아온다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으니까 이제는 망조가 들었다. 뭐 제2의 IMF 막 괴로워하다가 시장이 이상하게 버티고 이상하게 하면서 점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신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소식이 들리게 되면요, 사람들은 서서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다라는 역전이 되어서 시한폭탄이 눌렸다라는 것을 망각하게 될 겁니다. 또 그때가 되면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후에 다시 확대되기 때문에 아전인수격으로 좋아, 다시 벌어졌어, 이렇게 해석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화려한 랠리가 나타나겠죠. 다 까먹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언제 눌렸지? 그런 게 있었나? 그건 그때 나쁘다고 했지만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어. 화려한 랠리야. 골디락스. 엄청난 황금 시대가 수십 년간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아주 분위기 좋은 그런 시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전에 쌍팔년도 80년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80년대 이야기하실 때 쌍팔년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80년대 개구에 보면 어떤 그 어리석은 병사가 시한폭탄을 어디 숨겨놔요. 적군을 물리치겠습니다 하고 딱 숨겨놨는데 갑자기 뭐 장교가 와서 우리 이번 전투에서 이겼다 하면서 서로 막 기뻐하고 만세 부르는데 시한폭탄을 숨겨놨다는 걸 까먹다가 그게 펑 터져서 얼굴 시커멓게 분장하고 웃기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아마 차후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만약에 예상치 않게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과거처럼 강세장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까먹고 장단기 금리차의 시한폭탄은 망각 속에서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흘러가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증시가 그때 엄청난 버블을 만들게 된다면요, 요 시한폭탄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탄이 터지게 될 때 사람들은 그러겠죠. 맞아, 1, 2년 전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었어. 역시 장단기 금리차는 미래를 예언하는 엄청난 지표야. 그때 바로 다 팔았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 사이에 엄청나게 올라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10년 주기설이 또 맞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회자될 겁니다. 자, 장단기 금리차 역전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예, 조금 늦어지면 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있다가 살짝 올라가서, 예, 조금 버티다가 내년 초 정도에 역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시고 뭐 일순간에 짧은 기간에는 증시가 하락할 수 있지만 무조건 부정적으로는 보지 마시고요. 과거 선례를 통해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마음속에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구독하기와 좋아하기, 그리고 저의 영상을 또 다른데 SNS나 또는 친구 카톡이나 밴드나 이런 데 공유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의 그 마음에 감사드리면서요, 내일도 좋은 증시 토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주식시장, 한국 증시 오늘 한 3% 빠질 줄 알았는데 정말 강하죠? 네, 그럼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